유시민 작가의 그 설란영 여사 관련한 발언. 이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혼자서 엄청 괴로웠던 사람이거든요. 뭐냐면 설란영 여사의 빙의를 해서 설란영 여사는 아마 이럴 것이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네. 네네. 그런데 그거를 두고 언론에서 뭐 여혐이다, 무슨 뭐 엘리트주의다라고 엄청나게 때렸단 말이야. 네. 그리고 방송에 나오는 논객들도 그걸로 엄청나게 비판 많이 네. 하더라고요. 네. 여야할 것 없이 다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거의 대부분을 다 봤습니다. 이건 제 느낌이지만 그 해당 발언을 진짜 제대로 듣고 비평한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 만들어진 프레임대로 그 안에서 후적되더라고. 나는 그거를 다 듣고도 그 발언이 불편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건 뭐 각자의 몫이니까. 근데 제대로 듣고 보지도 않고 언론이 만든 프레임대로만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있는 그대로 다 듣고 나서 비평한 거는 가능해. 근데 내가 볼 땐 그 안 봤어.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네. 괜히 또 하면 긁어부스럼이 될까봐 또 내가 못 하겠는 거야. 네. 그게 또 내가 비겁해 보이고 혼자서 굉장히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러시구나. 네. 그럼 미안해요, 힘들게 해가지고. 아니야 진짜. 근데 공교롭게도 네. 그때 그 빙의에서 했던 발언이, 그러니까 추정이지 어떻게 보면, 그 발언을 증명해주는 증언들이 나왔었어요 또. 네. 그래서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아이, 않아요. 저한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오늘 그것만 한번 좀 듣고 갔으면 그래, 좋겠어요. 준비를 예, 해놨어요? 그거 하나만 좀 듣고 그런 가겠습니다. 것도? 그래서 네, 유시민 작가의 원 발언 보고 네. 그거를 증명해주는 발언 이렇게 두 개 연결해서 네. 보겠습니다. 됐죠? 예. 네, 일단 그러면 유시민 작가의 그 발언부터 일단 한번 듣고 옵니다. 설란영 씨는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저러는지. 그러니까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가 다른 유력한 후보 배우자를 공개적으로 헐뜯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저는 처음 봐요. 설란영 씨는 그때 구로 20단인가 있던 세진전자라는 그 전자부품회사 노동자 위원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김문수 씨는 한일도르코 지금 금속연맹 산하의 거기 노조위원장을 했죠. 그러니까 김문수 씨가 학출 노동자,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하고 혼인한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떨지 짐작하실 수 있죠. 김문수 씨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설란영 씨가 생각하기에는. 나하고는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그리고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그 관계가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런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고양되었고,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자기 남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이런 조건에서는. 국회의원 사모님이 됐잖아. 남편을 더욱 우러러보겠죠. 경기도지사 사모님이 됐어요. 더더욱 우러러보겠죠. 대통령 후보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 대해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원래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온 거예요. 이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이 설란영 씨의 인생에서는 거기 갈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발이 공중에 떠 있어요.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한마디로. 예. 설란영 씨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네. 자, 저는 이걸 보고 되게 이상하다, 문제가 된다라고 그때도 생각 안 했고 지금도 생각 안 하는데 네. 이걸 다 보고 야 이거는 문제가 있다 발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뭐 보는 각자가 입장입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대신에 좀 보고 판단해라 하는 차원에서 요거를 이제 보여드린 거고 예. 이게 추정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 참 공교롭게도 과거에 설란영 여사와 함께 노동운동을 했던 분이 또 증언을 한 게 또 있어요. 마침 예, 예, 그거 예. 한번 또 듣고 오겠습니다. 그 설란영 씨하고 결혼했을 때 심각했어요. 그때 한참 서울대 나온 놈들이 운동권에서 주름 잡으면서 노동자 출신 여성들하고 결혼하는 게 유행처럼 발생했던 때였습니다. 그때 노동자 출신 설란영 씨를 결혼하면서 하루는 제가 대학서점이라는 곳에 봉천사를 갔는데 설란영 씨가 제가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 저를 bun척만척하고 동아일보를 펼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보고 나더니 책꽂이에 이제 먼지를 터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뭐해? 나 왔는데. 그랬더니 나 할 일 많어.
동아일보 사설도 봐야 되고 한겨레 신문 사설도 봐야 되고 조선일보 사설도 봐야 되고 일본어까지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김문수 씨는 그때 설랑열 씨가 갖다 준 밥을 서점에 쪽방 안쪽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리 질렀어요. 야! 노동자 출신하고 결혼했으면 있는 그 자체로 존중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존중할 수 없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질책하고 돌아섰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빙의해서 추정한 것을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뒷받침해주는 네. 증언처럼 저는 느껴졌는데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까지고 네. 이제 뭐 당사자니까요 유시민 작가님. 아니, 굳이 저런 거를 아, 볼 필요 없어요. 저한테는 이 중요했어요. 문제는 저한테는 중요했어. 이제 조금 전에 제 말하는 영상이 나왔는데 우선 이제 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작은 문제고 하나는 이제 좀 큰 문제일 수 있는 제 발언에 네. 첫 번째는 그 제정신이 아니다 그 표현이 있죠. 그건 좀 뭐 과할 수 있죠. 그거는 되게 이제 네. 비평하는 사람으로서 네. 좀 과한 표현이에요. 그런 네, 거는. 네. 그러니까 그런 표현 쓰면 안 되는 건데 저기 약간 그 다스베이다라는 데가 좀 캐주얼한 데여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저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나온 이 캐주얼한 발언이 어떻게 쓰일 수 있다는 생각. 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거는 비평하는 네. 사람으로서 잘못이 있는 거죠. 자기 검열을 했어야 되는데 네. 저때 좀 되게 해이한 자세로 했어요. 아, 네네. 이제 그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국힘당에서 전국의 플랜카드를 저를 공격하는 플랜카드를 걸고 네. 막 지지층 투표 동료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개 비평가의 발언을 놓고 그런 일은 유력한 없죠. 정당이 전국의 플랜카드를 며칠간 걸고 막 유세장에서 떠들고 막 뭐 종편 이런데 대담에 나와가지고 공격하고 이런 사례를 저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시민 찍겠다는 사람도 많이 나왔어요. 인지도 너무 올라가가지고. 아니 출마도 안 했는데. 근데 아까 제가 한 발언 중간에 보면 학출 노동자 김문수 씨가 찐 노동자 설란영 씨하고 혼인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네. 그 관계가 어떨지 짐작하실 수 있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그게 제일 큰 문제가 있는 발언인데 그러니까 저는 대학 출신 노동운동가하고 찐 노동자가 혼인한 사례를 여러 알아요. 제가 네네. 80년대에 활동할 때 그 유행처럼 할 때 해가지고 그런 커플들을 여러 알거든요. 네네. 근데 어느 커플도 김문수 설란영 커플 같지 않았어요. 그때도 이미 그 남편을 쥐고 흔드는 분도 있었고요. 아, 네네. 예, 그 관계가 다 부부마다 달라요. 네네. 근데 제가 찐 노동자하고 대학생 출신 노동운동가가 혼인하면 관계가 불균등해진다라는 것을 아주 일반론적인 것처럼 말을 해버렸잖아요. 제가 전날 저 얘기를 한 것은 김문수 설란영 부부의 개별적 사례에 내가 정보가 많고 과거에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를 한번 이해해보자는 입장에서 그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설란영 김문수의 관계가 이러하다 여기에 논의를 한정해야 되는데 네. 저 발언은 이 관계를 아주 일반화할 수 있는 발언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잘못 말한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확대 해석하면 이제 여성 비하, 학력 차별, 그죠? 노동 비하 이렇게 확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잘못은 저 부부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쳤어야 되는데 한정했어야 되는데 일반화할 수 있는 형식으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일부 근데 내용이. 작가님, 제가 뭐 너무 호의적인지 너무 편파적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거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네. 것 같아요. 두 사람이라면 그렇게 될 관계가 것이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저는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맥락상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만반의 준비를 갖춘 사람들이 널려 있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평하는 사람은 아니 그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비평하는 왜 또 굳이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들이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이렇게 작가님처럼 자기 비판이 가능하고 반성할 걸 아니까 오히려 물어뜯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내가 이거 좀 길지만 다 틀은 거야. 네. 맥락이 있었잖아. 아니 맥락이.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 들어봐요.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최욱 씨나 우리 오윤혜 씨처럼 저하고 뭐 이렇게 방송도 하고 이래서 되도록이면 객관적으로 해석해 주려고 노력하는 분들만 있는 세상이면 이렇게 안 돼요. 근데 곡해하고 왜곡하고 공격할 만반의 준비를 갖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국힘당 진영 쪽뿐만 아니라 기성 언론의 모든 기자들 거의 모든 기자들이 싫어하는 인물이에요, 제가.
그렇잖아요. 이것도 저의 행위의 결과인데 제가 언론에 인터뷰도 안 하고 출연도 안 하고 압류도 안 하고 거의 대부분 네. 툭하면 기성 언론 비판하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공공의적 1호예요. 네. 그럼 아니 그건 크니까. 통쾌해야죠. 그리고 아니 그쪽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윤석열하고 6년 넘게 싸웠어요. 네. 그 국힘당 쪽에서도 공공의적이에요. 자기들로서는. 그렇죠. 이제 그런 조건에 내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확대 왜곡해서 정치적 공격 소재로 사용할 위험 네. 이걸 충분히 인식하고 발언해야 되는데 제가 저렇게 공격당할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거예요. 그건 그게 아니야. 저희 잘못이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비평가가 한 비판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무의식에 잠재의식에 여성 비하 학력 차별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한 거다. 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그런가? 생각해 봤는데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그렇게 바르려고 아니, 하지 마요. 무의식의 영역이란 건 내가 의식으로 어떻게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내가 이렇게 심지어는 무의식의 영역에 있을 수 있는 것까지도 의식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것을 내가 자기 검열을 해야 된다. 비평을 계속 하려면. 너무 자기 비하하지 마세요. 아니 비하가 아니야. 왜 그래요, 아니 그거는 진짜. 객관적으로 비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거 무의식의 세계니까 내가 의식의 영역에서 그렇다 하는데 나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저렇게 그 안이한 태도로 말을 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 무의식의 영역에 그런 게 있는지까지도 의식적 진단의 대상으로 삼아봐야 되겠다는 생각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자아 비판이고. 그래서 이거가 결과적으로 나타난 걸 보면 제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네네. 이걸 가지고 이제 저를 비판했던 그룹이 두 그룹이 있어요. 첫째는 국힘당 패거리들이고 네. 이제 국힘당 정치인들과 후보 진영 네. 후보 부부와 네. 그다음에 뭐 그건 그걸 편드는 자연스럽죠. 언론인들과 그걸 편드는 비평가들과 자칭 네. 그런 사람들이 공격하는 건 너무 자연스럽죠. 자연스럽고 네.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는지.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네. 여성의 전화나 뭐 민주노총이나 이런 시민사회단체 있잖아요. 네.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여기서 또 비난 성명이 많이 나왔거든요. 많이 나왔어요. 네. 이 둘은 동기가 달라요. 이 두 번째 그룹은 정말로 어떤 비평가가 무의식의 영역에서라도 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런 발언을 한 게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 있죠. 네. 그리고 그렇게 의심하면 발언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이 대선 국면 막바지에 국힘당 쪽에서 이거를 이용해 먹고 있다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이분들은 이른바 신념윤리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는 바에 따라서 옳은 일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하는 행위가 현실에서 초래할 수 있는 어떤 예측 가능한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느끼면서 일을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네요 그렇지 않네요 서로서 논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근데 국힘당과 그 패거리들이 한 거는 저는 되게 좋게 봤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토록 인권 감수성이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아니 근데 빼어나서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그런데 건데. 설랑영 씨는 노조에 대해서 되게 개빡하고 못생겼다. 막 이런 발언 하는 거에 그러니까 대해서도 그것 때문에 비롯된 얘기야 그러니까요. 이게 다. 저는 그 발언이 오히려 더 불쾌하게 느껴졌어요. 노조도 했던 사람이. 그런 건 논의할 네, 그냥 필요가 없고요. 네. 논의할 그 필요가 저는 없고. 기뻤어요. 네. 이분들이 이토록 여성 비하에 대해서 예민하고 노동 비하에 그런 게 대해서 아니라는 거 예민하고 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학력 차별에 대해서 내가 이분들을 잘못 봤구나. 그 전에 뭐 여성가족부 폐지, 뭐 페미니즘 유 공격하고 작가님한테만 막 가혹한 거예요. 그들은. 뭐 노란봉투법 막 거부권 발동하고 막 노동조합 욕하고 이럴 때 제가 그분들은 정말 노동을 비하하고 여성을 얕잡아보고 그리고 학력 차별 의식이 찌드는 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일반적화할 수도 있을 저 약간의 좀 상당히 또는 심각한 실언. 좀 잘못된 표현 방식 이거에 저렇게 분기탱천해서 저렇게 하는 걸 보니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잘 되겠다. 차별금지법도 이번 국회에서는 무난히 통과될 것 같다. 이런 사실 때문에 그분들이 모쪼록 앞으로 네. 매사에 그와 같은 경각심과 감수성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해 주시면 나로서는 이 모든 비난에 대한 비난받은 거에 대한 보상을 아니, 받을 것 같다. 저 작가님. 그런 생각은 해요. 아니 뭐 작가님, 뭐 작가님 아이고. 자유롭게 무슨 말씀이든지 다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솔직히 굉장히 불편해요. 왜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그냥 쉽게 표현해서 작가님을 편들면 작가님을 욕했던 사람들로부터 내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한 그렇지. 자연스럽죠. 같이 날아가는 걸 감수합니다. 왠지를 알아요? 나는
이게 만약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야 난 이런 잘못을 안 하려는 예방이 가능하잖아. 나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니 그래서 나는 예방이 불가능해. 표현이 잘못됐다니까 그 관계가 어떤지 짐작하실 수 있죠. 이 표현은 아니 그 맥락상 아니, 맥락은 그들이 그런데. 입장에서는 그렇게 봤다고 우리는 받아들였단 아니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대는데 왜? 왜 그러냐면 왜 그래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 왜 그러냐면 네. 맞아요. 작가님 본인이 잘못했다는데 네가 뭔데 껴들어? 맞습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가혹하게 잡아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발언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제 여성의 전화나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잘 싸우겠죠 앞으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국힘당도 이렇게까지 저를 비난했으니까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안 지키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일관성 계속- 없잖아요. 무슨 없나? 없어요. 그만 좀 하세요. 여자 기자를 막 그렇게 그 꼬투리 팔목에 잡으려고 그러는 건데, 막 그거는. 상처나고 막 네. 난리도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버리면 어떤 발언도 못합니다. 그게 인간 세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비평하는 사람들이 그 점을 염두에 두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웬만하면 이렇게 해도 그냥 넘어가지고 비평가들끼리 야 그 비평이 맞냐 안 맞냐 가지고 좀 정말 진지한 토론을 하고 그렇게 넘어갈 텐데 이거는 선거 국면에서 네. 그냥 공격 수단으로 득표 네. 수단으로 이걸 사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로서는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봐야죠. 네. 이게 이 정도로 부담이 오면 정말 한 문장 한 단락을 쓰는 것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 그럼 그러니까 좀 그런 쉬세요. 좀 이제 원하시니까 조금 쉬면 돼. 지금 휴식이 필요해. 글이 잘 써질 때쯤 다시 또 비평을 하시면 되니까. 지금은 강요하지 말아요. 그래요. 강요하지 마. 강요하지 아니, 내가 왜 개인적으로는 강요하냐면 힘드실 수 있잖아. 민들레 칼럼을 중단하면서 예. 내 논평할 게 사라졌어. 그럼 개인적으로 전화 그걸 상담을 해요. 베껴야 되는데. 네. 아니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또 상처받고 위축된 것 같아서 또 제가 그것도 가슴이 좀 아프고 아니, 이건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상처받은 건 아니에요. 네. 이게 되게 무서운 일이구나 이게. 아니 그거는 맞죠. 그런 거고 내가 신중할 필요는 있죠.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그런 일이 생기는 네. 이 행위를 계속하면 그건 곤란하잖아요. 모든 일이 다 나로 인해서 생기는 건데 네. 나로 인해서 생기는 일을 내가 갈무리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느끼면 나로 인해서 그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에이 그건 아니죠.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그 독립운동가를 친일파들이 다 손가락질했는데 그럼 독립운동가로부터 비롯된 건데 독립운동 하지 마요? 독립운동가도 그 일본 제국주의와 친일파들한테 빌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네. 그거에 대해서 그런 빌미 어차피 싸우는 관계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투 중에 민가에 오발탄을 쏘지 말아야지. 아 신중할 필요는 있죠. 적들을 향해서 조준 사격을 해야 되는데 네. 뭘 네. 잘못해서 민가의 장독을 깼어요. 네. 그러면 저 군대는 막 민가에 피해를 주고 민중을 괴롭히는 군대야. 네. 이런 선전의 소재를 제공하는 게 되잖아요. 아니 사람 죽인 것과 장독대 깬 것과 뭐가 더 잘못입니까? 사람 죽인 거 얘기 안 하고 장독대 깬 것만 얘기하는 게 잘된 세상입니까? 아니 근데 그런 인간과 그런 집단들이 존재하고 있는 게 우리 인간 세상이에요. 네. 그 점을 우리가 원래 비평하는 사람은 이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원래 비평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념 윤리에만 철저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게 그냥 내가 저지르는 어떤 오류 이런 것들이 를 민주당에 덮어 씌워 가지고 뭘 그렇게 덮어 할 수 씌워요? 있는 세상이 되어 있더라고. 이것도 과대망상인지 모르겠는데. 과대망상이에요. 아니 작가님 네. 대한민국 전체를 청소하려는 사람이 장독대 하나도 깨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오만한 거 아닙니까 아니, 오히려? 나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 아니 그러니까 그 장독대도 깰 수 있고 깼다고 혼날 수도 있죠. 그리고 아니, 깼으면 그러니까. 물어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 작은 흠결에도 아, 저렇게 좋아, 막 우유는 이러니까 좋아. 성직자입니까 우리가? 아, 그럼. 그러면 진보 진영 비퍼 형이 어려워져요. 아, 저들 좋다. 룸살롱 가고도 말도 안 되는 재판 계속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아 좋아. 네, 그래서 저는 당분간 그냥 빈 활만 쏠려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서 비평하거든요. 커피 마시면서. 아 어쨌든 이렇게 제 아내나 제 아들이 듣는 데서 아 네. 이러면서 뭐라고 한마디씩 네, 해요. 네, 아, 네. 잘된 일이네. 뭐 좋은 일이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판사가 이러지.
이런 거를 이제 화살을 채우지 않고 빈말을 혼자 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지낼 거예요. 알겠습니다. 당분간. 지금 댓글에 네. 이 주제로 너무 길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 아니냐라고 독서 이야기 하는데 언제 하냐고. 이런 얘기하려고 모신 거고 정치 비평 안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오해하고 계시네. 네.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뭐 그냥 잠정적으로 네. 시간도 다 돼가네, 그죠? 끝인사하는 거예요 오늘. 잠정적이요. 네, 끝인사 아니에요. 그래도 책 이야기는 안 돼. 조금은 해야지. 책 이야기. 네. 맞아요. 아니 내 책 얘기가 아니라 독서에 관한. 아 그러니까 독서에 관한 독서가 이야기. 뭐가 좋죠? 여기 작가분이 준비 엄청 해줬더만 한마디도 하지 마.